되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제 1절과 2절의 내용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 3절에 나오는 바로 성인의 도, 성인의 덕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바에서 이제 백성들이 살기 편안히 살게 하고자,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면서 최소한 인간이 인간답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답게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먹는 문제는 누구나 다 짐승이나 다 똑같다 그랬죠. 그러나 먹고 살면서 한편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하는 것, 그러니까 최소한 효를 다하고, 그 다음에 형제간에 우애 있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효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정전법을 기본 바탕으로 해야 되고,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때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서 땅에서는 어떠한 물건들이 있는지를 두루두루 살폈던 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 정전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린 것이 바로 성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스러운 임금이다 그러면 성군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성인은 그 옛날에 우리가 천도, 다시 말해서 그 때, 사시와 그 다음에 1년 12달과 그 때를 맞는 때를, 그저 때의 이치를 살폈던 용사라고 하는 복희씨가 있었죠. 복희씨를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 주역의 궤, 음양의 그죠? 그 두 개의 상을 보고서 1년 12달의 이치를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이미 다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신농시라라고 하는 분이 바로 농기구를 만들어서 다시 농업에 대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옛사람들은 참 이 자연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참 잘 파악을 해서 그때마다 그 각각의 그 특질이 있는 것들을 세워서 관직의 이름을 삼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조관, 이 새를 관직명으로 삼았던 사람은 우리가 소우시라 한다 그랬죠. 소우시의 시자를 소우시를 이렇게 씁니다. 그 소우시였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는, 황제 이후로부터는 인간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필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후에 보통 인황을 황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 시기 때, 그래서 비로소 이때는 보통 황제 때 창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자를 만들었다라고는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후에 이 많은 의견은 있습니다. 이미 복희시 때부터 문자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그 옛날 이런 성인의 시대 때부터 글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에 의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의상이 치천하라 그랬죠. 의상을 들이우고 바로 천하를 다스렸다. 다시 말해서 법과 제도의 완비라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황제가, 아까 임금과 그다음 밑에 공우백자남이라고 하는 제후들의 옷차림새는 다르죠. 이런 바에서 우리가 그 면복이라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머리에다 쓰는 면류관 같은 경우 천자가 12줄이라 그러면은 밑에 공 같은 경우는 9줄, 7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의상에다가 무늬를 놓는 방식도 12장복이 9장복, 7장복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옷을 그냥 옷이 없던 시절에 옷을 지어 입었다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완비라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가신 가장 훌륭한, 이러면서 보통은 세습이죠. 이른바 장자 세습으로 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데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이른바 군주로서의 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다른 선한 사람을 찾아서 선양을 한다라고 하는 바로 선양한 두 임금의 예를 여기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 워낙이나 포악하고 신하들이 간언을 하고 집안의 친척들이 아무리 간언을 해도 듣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혁명군주의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한 분과 혁명군주, 나머지는 당연히 세습으로 쭉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권력이 계속 바뀌면서 어느 일정 시기까지는 바로 성인의 정치를 했는데 이후는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학에서 성인의 정치 시기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역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부분에 사망 오제 시기가 있다 그랬죠?
자, 사망오제라고 표현할 때, 자, 오제 속에는 누가 있더라? 여기는 천왕, 지왕, 인왕이라 그랬죠. 자, 오제에는 누구? 자, 복희씨. 그 다음에 신농씨. 그 다음에 황제. 누를 황자의 황제. 그 다음에 요순이라 그랬죠.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공자의 주역 계사전에 의거해서 나누는 겁니다. 황제, 그 다음에 요임금, 그 다음에 순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시기를 거치고 난 뒤에 순임금이 그 다음에 우임금한테 양위를 하는 거죠. 자, 우임금으로 양위를 하는데, 자, 요 시기 때 이름이 뭐다? 당나라다. 그래서 당요라고도 표현하죠. 순임금의 나라는 우나라, 그래서 우순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당시, 그 다음에 유시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는 나라 헌을로 이름이니까 앞에다 유자를 허사를 집어넣어서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당요, 우순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서 흔히들 흔히가 아니라 나중에 경전에 보면 당우지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우의 시기, 다시 말해서 요순의 시기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양위를 했고, 그때 우임금이 세운 그 나라 이름이 핫땅에 그 도읍지를 정했기 때문에 하우시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인이 나라를 세웠지만 후대로 내려가면서 반드시 권력은 망하게 돼 있죠. 자, 모든 것은 항상 영어소식, 그 다음에 음양소장의 이치가 있듯이 사람이 태어나서 젊은 시절도 있지만 그 다음에 늙어서 죽듯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생물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갈고 닦지 아니하면은 틀림없이 자, 자신의 몸을 망치고 급기야는 자, 가족이 망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필연의 결과인데, 그래서 유학은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스스로를 갈고 닦도록 끊임없이 깨우쳐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수신을 제1회 그죠? 이 스스로의 덕목으로 삼는 겁니다. 그건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공부하는 군자라면 기본적으로 몸을 갈고 몸을 스스로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유학경전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몸을 닦는 첫 번째가 그것도 뭐다? 효죠, 효. 가장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가 바로 뭐냐면 부모 자식 간입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효가, 그 다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죠?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한치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학의 그 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느 때 망하더라? 그 유명한 걸림금 때 망하게 됩니다. 걸림금 때 망하고, 그래서 이 걸림금을 혁명할, 그죠? 걸림금을 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요때 그죠? 제후를 했던 탕림금입니다. 그 탕림금이 세운 나라가 바로 뭐냐면 상나라입니다. 상나라가 되고 나중에 중기 때 반경이라고 하는 임금 때 은땅으로 옮겼기 때문에 보통 은나라라고도 많이 부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대략 한 500년 정도를 이어지다가 누구 때냐면은 이 주왕 때, 그죠? 주왕 때 지극히 무도한 정치를 하고, 심지어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기자, 우리가 은나라 말기에 삼인글에서 우리가 그 기자라고 하는 분, 제일 잘하는 분이죠. 자, 기자라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자라는, 원래가 제일 형이었는데 서모, 그죠? 이 어머니가 그 서모가 돼가지고, 그 다음 정식 왕비의 아들이 바로 주입니다. 그래서 주의 그 왕위가 넘어갔는데, 덕으로 하면은 바로 미자를 따를 사람이 없었죠. 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비간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친척들에 해당되는 거죠. 아무리 간해도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비간은 결국은 간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미자 같은 경우는 기자하고 둘이 의논을 하면서 야, 이대로 있다가는 종묘사직이 망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도 지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살아서 그죠? 이 나중에 조상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한 사람이 기자가 그 미자한테 한 얘기죠. 그래서 나라의 위패를 훔쳐갖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평온해지면은 바로 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라고 했고, 이분이 나중에 송나라의 제후가 되는 겁니다. 그 송나라의 제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폭군주가 워낙 듣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주나라에 그죠? 무왕이 자 무왕이 바로 이 줄을 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이제 요 당시에 저 서쪽 땅에 주라고 하는 땅을 봉토로 받아서 다스리던 제후였죠. 그래서 그 제후국이 천자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주나라가 되는 거죠. 이 주나라에서 문 세우기까지는 바로 아버지였던 문왕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제 체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 문왕과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공자 얘기는 안 나온다 그랬죠. 공자는 자 그 다음 시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루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2절의 제 3절의 내용입니다. 3절의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천자문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어디냐면 저 뒤에 보면은 7절인가요? 명신열전이 있고 마지막 그 12절에 보면 회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을 쭉 분석해 본 결과 언제까지냐면은 자 종효가 살던 시대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주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난 뒤에 중간에 유왕과 여왕이 있습니다. 유려라고 해서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유려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왕과 여왕 때 결국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쫓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하고 결국 나중에는 자 이제 이 서경에서 동경, 다시 말해서 호경 땅에서 나중에 낙양으로 도읍지를 옮깁니다.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냐면은 동주시기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때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서주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왕 여왕을 전후로 해서 선왕 때 도읍지를 옮기면서 바로 서주시기가 되는데요. 이 서주시기 때 이제 이 서주시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춘추시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춘추시대는 그래도 뭐냐면은 천자를 천자로 여기기는 해요. 다시 우리가 춘추 오패라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 명신열전 쪽에서 춘추 오패가 있는데 춘추 오패는 그래도 내가 전국의 으뜸 제후가 되고 난 뒤에는 자 천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디에서 제후들끼리 효명의식이니까 천자 오시오라고 불러요. 어쨌든 간에 부르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공을 세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천자에게 자 공부를 바치고 그 다음에 천자로부터 정식으로 뭐냐면은 당신이야말로 으뜸가는 제후다라는 것을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그야말로 도덕 질서가 눈곱만큼이라도는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뭐 땅 따먹기 제일 잘하는 놈이 임자지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땅덩어리를 넓히기 위해 혈안이 된 사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전국시대가 되는 거죠. 춘추시대를 지나서 바로 전국시대가 되고 이 전국시대를 최후의 통일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진나라라 그랬습니다. 자, 이 진나라가 얼마 못 가서 망하죠. 망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들어서고 자, 한나라도 전한 시기와 후한 시기가 있죠. 서한과 동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한, 동한 다시 말해서 후한 시기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역시 한나라도 망합니다. 망하고 나온 뒤에 일어서는 세대가 뭐냐면은 위촉오라고 하는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천자문은 바로 요 시기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다라고 할 때는 바로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 사망오제 특히도 이분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분들 특히 요임금과 순임금을 이제와 보통 사망 이제 사망이다 그러면은 사망은 누구냐면은 하은주의 바로 오임금, 탕임금, 그 다음에 문무를 이렇게 일컬습니다.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을 다루고 있는 역사는 어디다? 바로 유학경전에서 삼경의 하나인 바로 서경입니다. 자, 서경이고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러를 만한 그죠? 이 성인의 성인의 정치다 그래서 보통 상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글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 부분을 표현한 내용 용사화제 조간인왕이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공자의 계사전에 의거해서 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춘추시대 때 나오는 바로 이른바에서
모든 요의 그 성인의 정치를 집대성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자, 공자가 춘추시대의 인물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전국시대에 들어서면서 공자 요 당시에는 바로 도가가 같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도가의 무리들을 곳곳에서 만나고 대화하는 내용들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시기에 절대적인 거는 바로 유학이에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의 정치를 나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결국은 이제 세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정전법을 기본적으로 썼던 시기가 되고, 그 정전법이 무너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점차 무너지고, 정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10분지 1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너지고 10분지 2, 10분지 3 이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10분지 4까지 늘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시대도 기본적인 정전법 비슷한 양식은 남아있지만은 아예 10분지 1이다라는 개념조차가 없어집니다. 오로지 뭐냐? 약육강식만이 판치는 요 시기가 전국시대가 되고, 그 약육강식의 이 군주들, 어떻게 하면 내 땅을 많이 넓힐까? 이름하여서 흔히 얘기하는 부국강병책이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부국강병책, 참 듣기 좋은 소리죠. 우리도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 항상 보면 뒤에서 희생당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약자들이죠. 힘먹고 돈 없는 백성들입니다. 죽어라 이 일을 해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가족이 그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바로 뭐냐면 부국강병책을 그저 이른바에서 국시로 내세우는 사회입니다. 자, 나라가 부강한데 백성들이 가난하면 되겠어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논어예요. 논어의 유자가, 논나라의 애공이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쓸 돈이 없다 그래요. 나는 지금 써야 될 때가 많은데 세금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세금 좀 걷어야 되겠다. 그래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백성들이 가난한데 임금은 무엇을 통해서 부자가 될 것이며, 백성들이 부유한데 임금이 어떻게 가난하게 되겠는가라는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부국강병책을 너나 없이 쓰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요즘 시대는 언제하고 비슷하다? 전국시대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국시대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의리라도 있는 사회입니다. 아예 그것도 없어지고, 어쨌든 요 당시에는 부국강병을 위해서, 그죠? 부국강병을 위해서 무슨 좋은 방안이 있을까? 요거를 논하는 겁니다. 그게 이름하여서 병법가들이 판치는 시대가 요때가 되는 거죠. 병법가들이 판치고 그냥 세상 어지럽다, 그냥 농사나 짓고 편안하게 살자라는 농가류들, 그 다음에 세상은 이미 운명이 결정돼 있어 뭐예요? 음양가들, 그 다음에 이 명리가들 등등등등 제자백가가 판치는 시기가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백가들, 묵가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제자백가들이 결국 제시하는 거는 뭐냐? 어떻게 하면 부국강병 할 수 있을까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누가 하냐면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야, 정말 이렇게만 되다면 저 제자백가들이 전국을 횡행하면서 다니는 걸 보다 보면은 결국은 성인의 정치가, 그저 성인의 도가 없어지겠다라는 이 생각을 듣고서는 나라도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맹렬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위정자들에게 위세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알죠. 세상에 도가 펴지지 못할 것을 알고, 그래도 이 말이라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맹자라고 하는 책을 짓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요 시기가 되죠. 자, 맹자도 논어에, 천자문에 나옵니다. 저 뒤에 보면은 군자지도에 보면은 군자지도가 아니라 저 뒤에 맹가돈소라고 하는 진태지절, 이 부분이죠. 거기에서 맹가는 돈바탕에 돈독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맹자도 나오고, 자, 진나라 때 나오는 한비자라는 사람도 나오고, 한나라 때 그 인물이었던 누구냐, 동탁 말고 저기를 죽였던 사람 동탁을 죽인 인물이 누구죠? 저기 잊어버렸네. 하여튼, 여포도 요 시기 때 나오는 인물이 되고, 그 다음에 종요는 바로 이 한나라 말기, 천자문에 지은 사람은
바로 위나라 초기의 사람이라 그랬죠. 자, 위촉 오입니다. 위나라, 한나라의 이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가 위나라예요. 자, 우리는 삼국지 연희, 다시 말해서 그 총나라를 위주로 하는 유비와 제갈량을 위주로 하는 삼국지 연이라고 하는 소설 애들 너무 빠져가지고 정사는 모르고 있습니다. 소설을 마치 정사로 이렇게 그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정사 삼국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수가 쓴 삼국지라고 하는 정사였고, 그 다음에 그거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죠. 기회 닿으면은 이 몇 권짜리로 이렇게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 위나라, 그 다음에 총나라, 자, 오나라. 그래서 자, 이 위나라 시기까지의 인물이 나오는 것이 바로 천자문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천자문의 역사도 다 됐죠. 천자문의 역사도 다, 천자문이 다루고 있는 역사도 다 됐고, 천자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도의 근거를 해서 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쭉 다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자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뭐예요? 천야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 천자문의 맨 첫 번째 글자, 맨 끝 글자만 알면 다 된 겁니다. 그죠? 요 사이 이제 내용을 어떻게 채워넣느냐는 각자 이제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제대로 채워넣느냐, 채워넣지 못하느냐고요. 유학경자도 모든 건 첫 번째 문장과 끝 문장, 특히도 첫 번째 문장을,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첫 대목들을 잘 익혀두는 것이 그 책이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논어 그러면 논어 모르는 분 없죠? 논어 제1장의 문장이 뭐예요? 하기편 제1장. 하기시습지면 불력 열화. 그 다음에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력 낙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 군자화. 이 세 번째 문장 모르면은요, 이 논어 공부 전혀 안 된 거예요. 보통 하기시습지면 불력 열화 정도로만 끝내죠.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 자,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유학은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사람답게 살려면은 항상 군자로서 수신해야 되는 거죠. 벼슬자리에 나아가면은 참 좋겠지만 못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름해서 명문대학 나오고 외국에 나가서 박사까지를 다 받아왔는데 이놈의 땅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돼요? 날 받아주는데도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세상 통탄하고 사실 거예요? 손해라는 건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를 좀먹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 바로 자, 군자는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자, 벼슬지게 옛날 같으면 못 나가면은 녹을 받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참 저 기업체에 취직해서 오로지 이익만 내는데 종사하는 사람들 참 많죠. 요즘은 그거를 최고의 직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학은 기본적으로 이 끝을 쫓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하려고 하더라도 야, 내가 저런 데 가서 저거 취업하면서 오로지 이 끝만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겨요. 그러니까 쓰이면 말고 안 쓰이면은 그다음 뭐예요? 반소사 곡괭이 침지라도 거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800개를 베고 자더라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 그러는데 오늘날 그런 얘기 해보세요. 맞아 죽어요. 그죠? 가족들은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요즘에 세워야 될 도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자, 맨 처음에 우리 공부했지만 하기시습입니다. 일단은 공 배워라 이 소리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려면은 자, 뭐가 중요한지 이거죠. 효를 공부해요. 그죠? 효라는 건 본받는 것이 되고 결국은 여기까지 나가다 보면 저 위에 있는 국리진성, 그죠? 하늘에 있는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죠? 성품이 있고 그에 따라 쭉 자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를 다 그죠? 이치를 궁구히 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유학의 핵심이에요. 아직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본받아서 그대로 효하는 거죠. 자, 효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기 시습해야 돼요. 그죠? 때로 익히고 배워서 때로 익힌다. 때로 익힌다 그랬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지난번에 3절 외워라 그랬다.
용사화재요 조간인왕이라 해서 저 뒤에 화피 조목 내금만만까지를 열심히 쓰고 외웁니다. 그러면은 시습 다 됐죠. 이제 대답 안 하시네요. 자, 읽고 쓰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닮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군주도 아닌데요. 그죠? 나는 그냥 집안에서 가정주부인데요.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집안의 어머니로서, 그죠? 그 다음에 부인으로서, 그 다음에 가족 속에서, 전 가족 속에서 자기 위치가 있을 겁니다. 자기 위치에 자기 도리를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바깥에 나가서는 또 내 친구도 있잖아요. 벗들이 있고 벗은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부모 유신이라 그랬죠? 부부 유별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부자 유친, 모자 유친 다 통합니다. 그죠? 자, 이러한 절도를 그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습이에요. 이거 외우는 것보다도 실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는 학습이 되고 습이다 그러는 것은 뭐예요? 실천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내적으로 자기 내 안을 채우는 것이요. 이거는 행하면서 스스로를 채워나가는 거. 이렇게 하니까 하기 시습지면 어떻게 된다? 불력 열호화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해서 기쁠 열자의 열자로 이렇게 씁니다. 기쁠 열자의 열을 이렇게 안 썼죠. 이건 스스로 마음으로만 기뻐하는 거죠. 너무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말이 그냥 말 참 많아집니다. 애들 보면 알잖아요. 기쁜 일 있으면 와서 쫑알쫑알쫑알 얘기하듯이 배우고 이렇게 실천을 해봤더니 두루두루 참 모든 관계들이 원만해지고 참 좋아지더라.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돼요? 유붕이 자원방래하는 거죠. 아, 나와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 정말 그렇던가 유붕이 그죠? 자원방래 먼 곳으로부터 오니 바야흐로 오니 불력 낙화 낙기라 그랬죠. 여기서는 즐거울 낙자 그랬습니다. 이거는 같이 스스로가 그냥 즐거워서 공부를 했더니 정말 좋더라. 너도 와서 천자문종 공부해봐라. 열심히 전도하셨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 벗들이 와요. 벗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또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기본이요. 그 다음에 우리 그치 음식도 같이 나눠가면서 옛날엔 그 노래가 기본이 그때 시도 지었고 노래도 짓고 하면서 노래하고 하는 거죠. 그게 낙입니다. 낙자는 즐거울 낙자도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음악 악자죠. 그 다음에 같이 우리 등산도 가자. 그래서 뭐예요? 요산 요수도 있는 것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벗입니다. 가다가 딴 데로 흐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낙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의 깊이는 점점 높아지고 넓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은 더욱더 후덕해지는 거죠. 이 정도가 됐는데 세상에 저놈들이 나를 안 알아줘요.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이 바로 이거예요. 자, 공자를 찾아오면서 공부했던 삼천제자가 있었습니다. 공자가 가리켰더니 이놈들이 3년을 공부해 놓고 나서 저 녹을 구하지 않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딱 3년만 구하고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벼슬자리 구할까라고 했는데 자 결국은 뭐냐면 자기 공부한 거 버려두고 그죠? 이제 이 세태어 적당히 결탁해서 어떻게 하면은 뭐예요? 부를 늘릴까? 어떻게 하면 부정해서 그죠? 내 가정을 조금 더 부유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 직위가 높아갈까? 요것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인의 도가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에 공자가 뭐라고 했느냐? 이때 인하면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벼슬아치들이 이런 소리예요. 나보다 높은 저자들이 그죠? 인부지 불온이면 인부지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뭐 하면은 성내지 아니하면 이거죠. 불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부지 불온이면 뭐 어떻게 된다? 불력 군자화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학은 군자가 되기 위한 학문이에요. 그죠? 군자의 학문이요. 군자가 되기 위한 학문입니다. 군자로서 그죠? 그 군자로서의 절도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한 학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는 맨 마지막에다 뭐라고 했느냐? 요할편 맨 마지막에 부지 명이면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무유히 군자요. 이로써 군자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군자가 되어서는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일륜이라는 게 결국은 예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지 이 예를 알지 못하면 서지 못하고 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 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서서 그 일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서는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모르면은 자 더불어 서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결국은 공부하는 것은 저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지연.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 이 바로 이겁니다. 논어의 마지막에서도 그거예요. 말을 알지 못하면은 부지인야라.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유학이라는 것은 군자의 학문이고 나 혼자 바 속에서 어디 가서 도 닦는 도가의 학문하고 다르죠.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차 얘기했지만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학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논어의 가장 마지막이 바로 인입니다. 그 말을 알고 그게 저놈이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말 통해서. 그래서 부지연이면 말을 알지 못하면 부지인이라. 전부 다 지인해야 된다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열심히 이러는 것도 누구 사람과의 관계죠. 그죠? 우리가 말을 어떻게 내뱉을 것인가 이 문제가 되고 결국은 사람을 아는 학문이 됩니다. 공부해서 그리고 뭐냐?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군자의 도를 실현하는 글이다라는 겁니다. 명이면은 논어의 첫 번째 문장 하기시습지 불력 열호학. 그 다음에 흔히들 남자들이 여기까지는 또 잘 알아요. 왜? 술 마실 때 불렀더니 유붕이 저원방래니 불력 낙화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이 문장입니다. 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 군자화. 자, 학문이라는 것은 배워서 누가 남이 나를 알아주기보다도 스스로를 먼저 채워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내 그릇이 가득 차면은 어떻게 돼? 저절로 넘쳐나서 남한테 보탬이 되는 사람이라 그랬죠. 논어에서 우리 맨 처음에 제가 개강식 할 때 그 누차 강조를 했을 겁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하나고 공자가 이제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고향 땅에 내려가서 제자를 가리킬 때 어떤 한 제자가 왔어요. 권리동자가 와가지고 이제 공자가 처음 들어온 애들이 있으면은 이제 심부름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선생님이 무슨 심부름 시키면은 애가 어르니까 되게 좋아하죠. 우리 선생님이 특별히 나를 예뻐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정말 그런 줄 알고 보탬이 되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가만히 하는 것을 봤더니 이 자가 아니라 뭐다? 무슨 자라 그랬어요? 속성자라 그랬습니다. 뭔가를 빨리 이루려고 하는 자다. 속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빨리 요새 속성반 많잖아요. 뭐 토플 속성반, 뭐 한자 급수시험 속성반에서 빨리 해서 뭔가 자격증 얻으려고. 그래서 공자가 저는 익자, 보태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뭔가를 빨리 이루려고 하는 자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도 공자를 찾아와서 배웠던 자들 가운데 공자가 이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공자를 통해서 뭔가를 빨리 익히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배우면 나 서울대학 나왔어. 나 어디 미국에 예일대학 나왔어. 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그걸 가지고 뭐 취직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나 공자 문화에서 공부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좀 알아주니까. 그런 속성자이지 정말 보탬이 되려고 하는 자는 아니더라.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어디까지 언제호야까지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제법 알았다 그래서 그만두면은 말짱 도루묵이 돼요. 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심은 유의하다. 인심은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그저 늘 붙잡아 두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흩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한다? 죽을 때까지. 그래야 군자의 유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파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정말 공부하면은요, 또 안 생깁니다. 치매도 안 걸리고, 남들 잘 걸리는 병들 잘 안 걸려요. 왜냐하면 이 정신집중이라는 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온갖 병, 가장 쉬운 게 무슨 병이냐면 화병이죠. 화병은 만사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심이라는 것이 중심이잖아요. 그죠? 자기 중심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 이 중심을 잡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학 공부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또 유학 공부이고 뭐 신이 뭐 저 위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가 다 신이잖아요. 나도 나한테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잖아요. 그죠? 정신. 자기 신은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저기 뭐야 그 복이나 구하려고 하면 결국 그 복 오지 않습니다. 자, 용사화재요 조관인왕이라 용사 복희씨, 신농씨, 그 다음에 소호씨, 그 다음에 황제 이렇게 다뤘는데요. 자, 용사라고 했습니다. 이 용사에 대해서도 저 서경 그 서문에 보면은 정현, 그 다음에 공영달 이런 사람, 야, 용이라는 게 아니 그 옛날 춘추시대 때도 그래요. 용이라는 게 진짜 있느냐? 그랬더니 그 서경에 보면은 순임금의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용이라고 하는 신하도 있어요. 그 용화라고도 불렀고, 그럼 용이라고 하는 것은 성씨로도 쓴다라는 얘기죠. 이름으로도 쓰였고,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또 주역에 보면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초구는 잠용이니 물용이라라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보면은 잠용은 물용이라 초구에 대해서 그래서 잠용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룡제전이라 그래서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는 또 비룡이라 그래서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목이 뻣뻣한 용이다 그래서 항용이라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옛날 관직 가운데는 활용시, 활용이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활용, 그 다음에 무슨 용, 뭐 이렇게 해서 그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정말 용이 실존한 거냐? 그랬더니 아마도 용이 있었던 것 같더라. 그러면서 실제 예를 하나 드립니다. 옛날에 그 춘추시대 때 진나라 때 어디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을 구했는데, 그래서 이 용이 어디서 나타났길래 그 용을 그래서 잘 길렀고, 그래서 잘 기른 사람한테 성씨도 내려줬고 해서 활용씨, 뭐 구룡씨, 또 무슨 뭐 용자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더라. 그래서 용이라는 건 정말 지혜로운 거냐?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지혜로운 거냐? 그래서 용은 지혜롭다. 자, 사람들이 신기한 것을 보면 다 잡아 죽이고, 용이라는 걸 또 한번 이렇게 해서 잘못 관리해서 죽어가지고서는 그걸로 이제 요리를 해서 임금한테 한번 바친 적이 있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무슨 고기가 이렇게 맛있냐? 그랬더니만 참 얘기 못하고 도망갔죠. 용을 잘못해서 그 죽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그 용으로서 그 요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큰 벌을 받으니까. 그래. 어쨌든 용은 있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용은 우리가 요즘에 추측을 해본 건데 어디에 해당돼요? 뭐 입에서 불을 뿜는 용,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무슨 사우루스 하는 거.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 공이 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옛날에는 그런 용이 공룡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무서운 용이니까 이제 공룡인데 아마도 실제적으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후에 다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용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두었는데 주역에서 이 하늘괴, 건괴가 되는 거죠. 자, 건괴를 기본적으로 용이라고 하는 걸로 표상을 한 걸로 봐서, 자, 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어디서 사느냐면은 물 속에서 삽니다. 자, 물 속에서 살다가 자, 봄이 되면 나오죠. 봄이 되면 나왔다가 양기운이, 그 다음에 가을에 음기운이 상해지면 다시 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도가의 경전에서도 한번 뭐 나르면은 구만리 장척을 날았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고노로 이렇게 살다가 다시 따뜻해지면 나와서 자, 용으로 살다가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변화무쌍한 동물이다. 온갖 그 신비로운 일을 행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하늘의 이 음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걸로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이라고 하는 글자를 일반적으로 부수에 올라간 걸로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자, 이렇게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자, 육달월자니까 용이 몸을 세우고, 육달월자 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용의 뿔로 이렇게 해서 머리에 난 뿔로 봅니다. 뿔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몸기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용이 몸에 난 비닐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수로는 하나 둘 부수 자체 부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인가요?
16획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의 H를 따져 볼 때는 달월자는 6달월도 되지만 그냥 그대로 달월자죠. 그래서 자, 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청룡이 되고요. 우리가 오방신을 표현했을 때 여기를 자, 청룡이라 그랬죠. 청룡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백호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백호가 되고, 가운데다 그러면 누런 황룡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용자에 보면 석삼자가 들어가 있고, 백호의 범호라고 하는 것은 서방태 7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일건천, 일감, 후천 8개 방이 들어있어 일감, 그 다음에 이곤, 삼진 이렇게 표현했죠. 삼진, 셋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사손, 그 다음에 오중, 육건, 그 다음에 칠태 이렇게 표현했죠. 태자 똑바로 쓰면 자 이렇게 해서 칠태, 그 다음에 팔간, 구리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3의 의미,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봄이 되니까 생하는 원리가 되죠. 가을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성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의 원리를 나타나는 거죠. 자, 생성의 원리가 되고, 자, 이러한 자 태양의 운행과 달의 운행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우리가 책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책력이 달의 운행과 태양의 운행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 책력은 달의 운행을 가지고 쓰는데 농사는 뭘 가지고 쓴다? 태양의 움직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요에 맞춰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서 만드는 것이 자 이제 책력인데 그런데 그 책력은 기본적으로 달의 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의 운행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지만은 해에다 맞춰야 되니까 운행이 다르니까 3년에 한 번 윤달을 두고 그죠? 8년에 3번 윤달을 두고 가장 완성된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19세 7윤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천문 역법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책력을 세우는데 달의 원력을 세우는데 그죠? 달의 운행을 가지고 책력을 세웠는데 가끔 중을 맞춰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윤달을 한 번씩 집어넣어서 앞에서 나오는 윤여성세가 있었죠. 윤달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몸에 그죠? 체에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 8년에 3번이라고 하는 그래서 3윤법, 8세 3윤법 요 두 가지 이치가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글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전복자로 이렇게 봅니다. 그럼 하늘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학의 주역의 이치로는 바로 이런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됩니다. 3윤법과 그 다음에 8세 3윤법 8년에 3번 윤달을 두는 법 3윤법이 나면 3년에 한 번이에요. 3년에 한 번. 그 다음에 8세 3윤법 요 두 가지 망식이 포함되어 있는 글자다. 그래서 실은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변화무쌍이죠. 같은 게 하나도 없죠. 늘 변하고 그러나 크게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생장수장의 이치는 있지만 늘 변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하늘 변덕이 죽을 듯 하죠. 하늘이. 자, 가까이 짧게 보면은 변덕이 죽을 듯 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어때요? 크게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시의 이치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 해를 이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이라라는 말에다 담아 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 사는 무슨 사자? 이제 조금 들었던 기억 있는 분들은 무리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가 외울 때는 보통 스승사 그랬는데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스승보다도 누가 먼저다? 무리가 먼저죠. 무리가. 그죠? 무리가 있어야 그 가운데에서 좀 나은 사람 하나 스승으로 뽑는 것이 되고 장수로도 삼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사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주역의 7번째 괴명이기도 합니다. 7번째 괴명에 보면 지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밑에가 물괴가 되고 자, 위에가
땅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 팔괘 다 외우셨죠? 자, 물꾀가 되고, 자, 땅속에는 항상 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물이 흐르고 그 물이 흐르는 곳을 기본으로 해서 쭉 그 나무들이 자라고 물이 있고 나무들이 자라면은 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여기는 이 양의 군자를 두루두루 이 음의 무리들이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양 하나가 되고 음이 5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건 누구예요? 양이잖아요. 음이잖아요. 그죠? 그 음의 무리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언덕부자죠? 언덕부자가 되고, 요렇게 쓰면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요렇게 쓰면 우리가 뭐죠? 장수, 수 또는 거느릴 솔자입니다. 왜 장수, 수, 거느릴 솔자냐면, 요렇게 썼지만 실은 옆에서 쓴 요 글자이기도 합니다. 언덕부자. 그러면 장수의 깃발은 어디다 꼽느냐면은, 여러분들 남한산성이나 그 다음에 저 수원화성 같은 경우 가보면은 남한산성에 보면 수어장대가 있죠. 가장 높은 곳에 바로 장군 지휘소가 있습니다. 화성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높은 곳에 장군 지휘소가 있고 여기가 장군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뭘로 표현하느냐면은 장수의 깃발을 세워두는 거죠. 임금이 계신다 그러면 누런 깃발 하나 세워두고 그래서 깃발을 세워두는 거예요. 제일 언덕에다가. 깃발을 세워뒀다라는 것은 뭐가 있는 곳이다? 장수가 있는 곳이다. 장수는 뭐하러 있는 곳이다? 그 밑에 있는 그죠? 이 군사들을 거느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느릴 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거느릴 이렇게 쓰면 그냥 거느릴 솔자지만은 이 두루두루 사방에다 추원화성 가보면은 깃발이 쫙 둘러서 있죠. 그래서 빙글빙글 일이다라고 하는 둥글게 쭉 펼쳐지기도 한 거니까 그래서 쭉 둘러쌌다. 그래서 이걸 둘을 잡이라라고도 표현합니다. 둘렀다. 그러니까 자 언덕 위에 자 깃발도 쭉 서 있지만은 두루 언덕 위에 이 장수를 주변으로 해서 빙그르르 하고서는 뭐예요? 군사들이 도열해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 사자입니다. 이렇게 무리가 우선이 되고 나중에 그 무리 가운데 가장 확실한 무리들은 군사의 무리들이는 거죠. 그래서 군사사라고도 표현합니다. 군사사, 그다음 무리사, 스승사. 여기서는 지금 용사화재요라고 할 때는 바로 이제 무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바로 이제 용을 그래서 스승으로 삼았다라는 스승사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화자. 불화라고 하는 거 불은 성질이 어떻다? 타면서 올라간다. 이것도 앞에서 다 공부했었죠. 자, 오행 가운데 자, 우리가 수화목금토라고 해서 자, 밑에 물은 아래로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 되고 불은 위에서 타오르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목 이렇게 해서 자,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은 싹이 트기 때문에 모광지절인 봄을 나타내고 여름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삼복을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가을이 오는 거죠. 가을은 모든 것이 단단하게 연그는 계절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타서 오른다. 불에 대해서 서경의 홍범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불은 자, 1월 화요, 1월 수요, 2월 화요, 3월 목이요, 4월 금이요, 5월 토니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이걸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만물이 생겨나려면 무엇을 근원으로 한다? 물을 근원으로 하고 물만 있으면 너무 차고 그 다음에 춥고 그 다음에 너무 습하기 때문에 적절히 뭘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불기운으로 따뜻해줘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여기서 뭐가 난다? 초목에 싹이 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가 되고 그래서 이 초목이 다 자라면 어떻게 된다? 그저 날카로운 그저 단단한 칼로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활금이요.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 토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아래로 만물을 다 축축하게 적시면서 흐른다. 그래서 윤하라고 했죠. 이런 거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제되지 않으면은 공부가 쌓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여전히 아래로 흐릅니다. 만 대답하면은 반밖에 못 맞았죠. 아래로는 흐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래로 흐르면서 만물을 다
적셔주더라. 윤택하게 해주더라. 적셔주고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금님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물과 그 수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달리 표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군자라고 하는 것은 수덕이 있어야 돼요. 물처럼 어떻게 된다? 스스로가 많이 뭔가를 익혔다. 아까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덩이가 가득 차면 자연히 물은 넘쳐서 흘러나가게 되겠죠. 구덩이가 안 차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남이 보탬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먼저 내면이 차야 되더라. 스스로도 채우지도 못했는데 뭘 남은 도와주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물과 같은 덕을 가져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채우고 그리고 넘쳐서 그죠? 남을 적셔주면서 저 위에서 뻗ting기고만 있는 것이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내려오는 것. 그죠? 내려올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입니다. 그래서 수덕을 닮아서 군자는 어떻게 된다? 공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공부 다 할 겁니다. 이럴 사람의 모습,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공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개차 신발은 4대 5상이니 해서 공부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 타서 오르는 거죠. 그래서 불을 뭐라고 하냐? 염상이라 그랬습니다. 타서 저 위에 올라가야 어떻게 세상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바로 염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춰줄 줄 아는 저 윗자리에 있더라도 혼자 잘난 체하고 거만하지 말고 저 위에서 그저 타면서 스스로 타서 올라는 같지만은 어떻게 돼요? 거만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스스로가 밝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러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밝은 빛을 보면서 두루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의 밝은 덕을 얘기하죠. 대학에서 대학 지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제 명명덕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내가 밝은 덕이 있어야 그죠? 밝은 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남들을 밝힐 수 있다. 그래서 명덕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제 명덕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죠? 대학 지도는 제 명덕이 아니라 명명덕. 먼저 내가 밝은 덕을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저 윗자리에 있어서 두루 세상 사람들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거죠. 저 위에서 포악한 군주가 앉아 있으면은 저놈 저거 언제 빨리 안 죽나 그죠? 저놈 언제 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나 이것만 바라게 될 거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염상의 성질이 있다라 그랬고 이왕 나온 김에 또 하죠 뭐 굉장히 기본이니까. 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봄에 씨앗들이 싹 터서 나오죠. 싹 터 나올 때는 어때요? 그 무거운 씨앗을 야리리 여린 씨앗이 싹 터 나오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갑탁한다 그랬죠. 밭 속에 씨앗이 뭐냐면 탁 하고 이렇게 요만큼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쓰는 게 갑자가 이거죠. 으뜸갑, 처음갑, 가부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갑옷이죠. 실은 씨앗한테는. 그런데 봄이 되면 탁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길지 못하죠. 이렇게까지는 못 나오죠. 이게 나오다 보니까 무거우니까 어떻든가 싸게 구부리는 거죠. 그죠? 구부려서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 힘을 받아서 쫙 밀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빼꼼하게 나오는 모습이 바로 어렵다 처음 둔자 이렇게 쓴다 그랬죠. 땅에 뚜껑을 열고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쭉 펼쳐서 나오면 그게 이제 풀초 개념 이렇게 나오죠. 쌍날 철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 되고 두 개 쓰면 풀초라 해서 이미 이것도 부수에서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을 되는 겁니다. 을이라는 게 새 을자가 아니라 싹을 그죠? 싹입니다. 모든 나무는 처음에 나올 때 어떻더라? 구부리고 나오죠. 사람도 어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구부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와서 쭉 피는 거죠. 처음에는 자 곡화. 아주 이것도 뭐냐면 스스로가 요거를 헤쳐나오기 위해서 지극히 정성스럽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하지만은 나중엔 직이더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성스러움과 고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목덕을 두는 거죠. 목덕과 좀 닮아라. 사람이 지극히 그저 곡진한 정성과 그 다음에 고든 마음 이걸 줘야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의 금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금이라 하더라도 쇠를 녹여야 그릇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앞에서
거모거골이라 그랬습니다. 금생여수, 금이 여수에서 나오지만 아무리 금이 여수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갖다 쓸 줄 모르면 안 되죠. 어떻게 한다? 아무리 금이라 하더라도 불에 녹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 녹여가지고 틀을 만드는 겁니다. 거푸집 틀에다가. 그래서 금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지가 단단하다 하더라도 먼저 따라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굳세고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고 더 나은 의견이 있으면 그거를 따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종해야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해두는 거죠. 쇠라고 하는 것도 자 녹여서 거푸집에다 두고 그리고 나서 식으면서 거듭거듭 뭐예요? 단련을 시키죠. 물에다 칙 담았다가 다시 두들기고 해서 그런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진정으로 단단한 바로 이 금덕을 가진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단련의 과정 없이 그저 고집만 부리면 무슨 고집이에요? 똥고집이라 그러죠. 다 쓸데없는 겁니다. 이 정도의 단단함을 갖춰야 금덕을 갖춘 사람이 되고 자 이러한 덕을 두루 갖추고 있으면 그죠? 이제 두루두루 길러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토덕을 뭐라고 하냐? 토언가색이라. 이것도 저 뒤편에 나옵니다. 다 뒤편에 어디에 나오던가요? 저기 그 사해지 내에 그 나옵니다. 그래서 토안가색이라 해가지고 심고 거둘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땅에 심기만 하는 거죠. 반드시 거두는 바로 임금님의 덕이 이렇게 있어야만이 백성들이 이런 땅에서 살 수가 있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것이 우리 불괴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글자는 불꽃이 자 위로 쫙쫙 올라가는 거죠. 옆에 불꽃을 이렇게 날리면서 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역의 괴상으로 표현하면 아까 어떻게 됐더라? 이런 모양이었죠. 그죠? 이 모양이고 불꽃을 보면은 불은 환하죠. 바깥으로는 환한데 안으로는 어둡죠. 여러분들 불꽃을 잘 보면은 활활 이렇게 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속은 가만히 보면은 어둡죠.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왜, 명, 내, 암의 성질을 갖추고 있죠. 자, 이 불은 위로 올라가는 염상의 모습을 담아놓은 것이고, 그죠? 염상의 모습을 담은 것이 되고, 주역의 괴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바깥은 밝고 안은 어두운 상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괴명으로 쓰면은 그런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막 돌아다니던가요? 돌아다니는 불 하나 있긴 있어요. 혼불, 귀신불, 그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어딘가에 붙어서 타야 되는 거죠. 나무가 뭔가 물질이 있어야 돼. 매개차. 그래서 걸릴 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반드시 어딘가에 걸려서 타는 것이 되고, 그러나 타서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떠날 리라고도 표현하고,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는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울 리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리자에는 그렇게 뜻이 많다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은 다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불이 되고, 반면에 우리 물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했죠. 금생여수 했으니까, 자, 물은 뭐예요? 주변에 있는 지류들이 모여서 하나의 줄기를 이뤄서 어디서? 저 계곡에서부터 시작한 바다까지 이어지는 그 물을 통칭한 것이었고, 물의 괴상은 요랬었죠. 물의 괴상은 불처럼 표현하면 이건 뭐예요? 양은 밝음이니까 바깥은 어떻고? 바깥은 어두운 듯한데 안은 어떻고? 밝고. 그죠? 왜 암? 내 명이 되는 거죠. 대체로 소인은 이렇죠. 그죠? 소인은 문식해서 겉으로 보면 정말 그럴듯한데 알면 알수록 캄캄한 사람이죠. 군자는 스스로를 내세우질 않으니까 처음에 보면은 사람이 참 어두운 듯하고 그런데 보면 볼수록 밝은 사람이죠. 그래서 군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중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군자는 소인은 처음 보면은 참 밝죠. 그래서 또렷하다 해서 적연, 밝을 적자입니다. 관역적자, 밝을 적자, 또렷한데, 그죠? 분명해서, 왜냐면 뭐 옷도 잘 차려입었죠. 차도 아주 멋진 거 그냥 동그라미 4개짜리 이렇게 몰고 다니죠. 그 다음에 또, 그죠? 어디 좋은 데 가서 뭐 하니까, 집도 좋고 하니까, 야, 정말 훌륭한가 보다.
뭐 또 뭐 폼지느라고 그냥 제법 뭐 묵직하게도 보이죠. 그런데 사귀면 사귈수록 사람이 어때요? 별로 보고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연이 처음엔 이렇게 해서 그냥 대단하다 봤네. 날이 갈수록 어떻더라? 점점 없어지는 것. 적연이 일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군자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어둡죠. 그래서 군자는 어떻게 표현한다? 어두운 듯한데 뭐 별로 내세우지도 않아요. 내가 뭐 아는 게 있나요? 해가면서 이러니 그죠? 뭐 옷도 제대로 차려입지도 않고 그냥 왜? 그 군자가 뭐 벼슬자리나 하면야 녹이 있어서 군자답게 차려입겠지만은 그래도 벼슬자리도 그 돈도 제대로 못 벌면 그냥 검소하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어두운 듯하게 보여요. 뭐 별로 말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떠벌리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아면인데 이 사람이 그런데 사귀면 사귈수록 이게 진국이죠. 그죠? 그래서 아면이 뭐라고 한다? 아면이 일장이라. 일본의 일장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웃나라 이 정도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은 그래서 군자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더라. 반드시 요거하고 두 개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도로 표현하면 이건 정성성이 되고 이거는 밝음의 명으로 해서 중용에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성스럽고 밝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덕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러나 이런 측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밝아졌지만 어떻게 돼요? 한중에 남중은 했지만 이제 점점 기울어지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루 다양하게 쓸 줄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 아울러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금제라고 하는 것. 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그 허신 같은 경우는 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그죠? 윗상에다가 그 다음에 묶을 속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자, 묶을 찌를 자자인데 이제 묶을 속으로 찌를 자인데 묶을 속 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별로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묶을 속에다 찌를 자다라고 할 때는 보통 삼가다라는 뜻으로도 써요. 저 위에 계신 분으로서 늘 삼갈 줄 아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도 보면 되는데 달리 또 표현하냐면은 대자가 되고 저 위에서 그 다음에 거꾸로 보면 날출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 다시 말해서 하늘이 내신 임금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되는 것이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는 제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핀다라는 뜻이죠. 살필 채로 봐야 되는데 제는 채라. 바로 두루두루 이렇게 찌를 짜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침이죠. 가시가 되기 때문에 가시는 두루 살펴서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부위를 잘 살펴서 찌른다라기 때문에 항상 살펴서 말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는 제라라고 하고 이 두 글자가 같이 어우러진 것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적어두세요. 그게 아마 빠져 있을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고요.